전기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가 보통 220V가 많잖아요. 기계실 같은 경우는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380V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쓰는 전기는 대부분 220V죠. 이게 화장실 소변기에 센서가 있거든요. 이것도 작동 원리가 220V 전원이 들어가서 센서에 의해서 솔밸브가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앞에서 오줌을 넣게 되면 물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소변기 뿐만이 아니라 뭐 전열 콘센트도 있겠죠. 여러 가지 220V 들어가는 부하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측에 보시면은 전기선이 세 가닥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은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녹색은 접지선으로 구별이 돼 있지만 나머지는 색깔이 뭐 빨간색, 검정색, 하얀색 막 여러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접지도 만약에 까만 선이라고 세 선이 다 까만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한 가닥 한 가닥이 어떤 무슨 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선을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이 세 선이 어떤 선인지 찾아보는 거하고 그리고 부하측에서 분전함에 차단기가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 부하측에서 사용되는 차단기를 현장에서 찾는 방법, 첫 번째는 이 세 선이 무슨 선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차단기가 쓰여지는 번호가 어떤 건지 그거 찾아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설명에 앞서 먼저 전기실에 변압기가 있거든요.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알면은 이 부하측에 이 세 선이 어떤 선인지 찾는데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실에 변압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1차 측은 한전에서 이제 삼성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제 특고압이에요. 특고압.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세 대가 있는데 여기가 철심이 있거든요. 그 코일이 이 철심을 감아줘요. 그래가지고 1번 요거는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선, 그리고 2번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근데 우리는 특고압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용과 측에선 저압을 쓰잖아요. 그럼 공식이 있어요. 변압기 안에 철심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수예요. 그거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V1은 한전에서 특고압을 보내주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값이죠. 이 V1을 낮춰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건수비가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N1 코일의 감긴수, 그리고 N2 코일의 감긴수죠. N1을 높여줘야지만이 특고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고 2번은 코일이 적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용과 측에 2차 측에 저압을 보내주는 거예요. 요게 변압기인데 요거를 간단하게 도면화 시킨 거예요. 이게 이 결선이 어떻게 되냐면 한전에서 공급해 주는 거는 델타 결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결선은 Y 결선이 되는 거예요. 요 모양 많이 보셨죠?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Y 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왜 Y 결선이냐면 요 결선이 거꾸로 Y자 모양이라고 해서 Y 결선이라고 해요. 이 Y 결선을 하면 이게 한전에서 보내주는 게 RST잖아요. 이 결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RST 요거를 여기 중성점이라고 하거든요. 요 선을 한 가닥을 또 뽑아줘요. 요게 뭐냐면 중성선 아니면 뉴트럴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상이라고 해요. N상. 여기 중성점을 또 밑으로 대지하고 접지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용과 측에서 쓰는 결선이 Y 결선이 되는 거예요. RST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상전압이라고 하거든요. 상전압. 이 뉴트럴선에는 전압이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S상하고 뉴트럴선하고 전압 테스트기로 전압 체크를 하게 되면은 220V가 뜨거든요. 요걸 상전압이라고 하고, 그리고 상과 상 사이에 전압 체크를 하면 380V가 떠요. 그걸 보고 상관전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접지선이 따로 있거든요. 전기실에서 이제 대지하고 이제 접지를 해요.
그 다음에 녹색 선으로 해서 접지가 이렇게 나가요. 이 나가는 선하고 이제 또 상전압 선하고 체크를 하면 220V가 뜨거든요. 요걸 보고 대지전압이라고 해요. 대지전압.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접지는 왜 하느냐 하면 부설전류가 발생이 되면은 사람이 전기 기기 외함에 접지를 하거든요. 이걸 왜 하냐 하면 그 사람의 감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기를 딱 만졌는데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전사고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접지선으로 먼저 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가라고 해서 접지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제 전기실에서 이제 수용과 측, 분전함으로 또 전력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 측에 사용하는 전기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실에서 분전함까지 가는 전력선은 조금 두꺼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분전함으로. 분전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수용과 측이 되게 넓으면 이 차단기가 더 많겠죠. 1번서부터 5번 차단기가 이제 필요한 선이 어떤 거냐면 N상은 무조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220V라서 그래요. 220V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상전압. 우리가 상전압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N상은 무조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T에도 걸려 있고 S에도 걸려 있고 R상에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한쪽 선만 계속 따잖아요. 그러면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전함을 열면은 차단기가 번갈아 가면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요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부하 측에서 차단기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기에서 220V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전열 콘센트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매립형 벽에 뭐 콘센트가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은 코드를 꼽잖아요. 그러면 옆에 살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요건 접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선이 세 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세 가닥이 색깔이 이제 다 까만색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선이 까만색인데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인지. 그러면 테스터기만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는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현장에서 220V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 선이 있는데 색깔이 구별 없이 다 까만 선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테스터기를 이용해 가지고 찾을 건데요. 첫 번째 테스터기 선을 1번 선에다가 물려줘요. 근데 두 번째에다가 2번 선을 물려줘요. 근데 테스터기를 보면 220V가 떴어요. 그러면 다시 떼어요, 2번 선을. 그리고 다시 한번 3번에다가 물려줘요. 근데도 220V가 떴어요. 그러면 1번이 상전압이 되는 거예요. 상전압. 1번이 상전압이 왜 되냐면 제가 첫 번째 선을 1번에다가 물려줬다고 그랬죠. 근데 2번, 3번에다가 물려주면 둘 다 220V가 뜬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상전압 S라고, T라고 하고, 상전압 T라고 하고, 요게 만약에 T라고 하면, 그러면 요 두 선은 중성선인지 N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선에다가 됐죠? 220V 떴죠? 또 한 선에다가 됐죠? 220V가 떴죠? 그러면 얘가 상전압이 되는 거예요. 상전압은 찾았죠? 그리고 2번, 3번이 중성선인지 접지선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찾느냐 하면 첫 번째 선을 2번에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2번이 중성선인지 접지선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물려주세요. 물려주고 두 번째 선은 어디다 물려주냐 하면 이 소변기에 브라켓 아니면 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에다가 묶어주면 얘가 만약에 2번이 접지선이라고 하면 접지와 이것도 접지가 된 거잖아요. 대지하고. 그러면 0V가 뜰 거예요. 0V. 그런데 2번이 만약에 N상이다. N상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N상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Y결선의 중성점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선이 완전히
0V는 아니에요. 미세 전압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N상이라고 하면 요거하고 물려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은 여기 브라켓하고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스터기에 볼테이지가 얼마가 뜨냐면 1.3에서 1.5V 미세 전압이 뜨거든요. 그러면 미세 전압이 뜬다고 하면 이게 N상이 되는 거예요. N상. 그런데 만약에 0V가 뜬다. 그러면 이 브라켓도 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접지선도 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0V가 뜨면 이거는 접지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1.3V에서 1.5V 미세 전압이 떴다고 하면은 이건 N상이 되는 거예요. N상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Y결선의 중성점에서 오는 거예요. 미세 전압이 조금 흘러요. N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테스터기 첫 번째 선을 3번 선에다가 물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 선은 브라켓에다 물려주면 몇 볼트가 뜨냐면 0V가 떠요. 그래서 얘는 접지선이구나. 접지선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색깔이라도 테스터기로 이렇게 측정만 하면은 상전압, 중성선, 접지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구별이 안 돼 있는 거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단기가 분전하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소변기의 차단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찾냐 하면, 여기서 만약에 다 끌 수는 없잖아요. 부하 측에서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쓰고 어떤 사람은 전등을 이용해 가지고 동사를 하고 이 소변기의 차단기를 다 끄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차단기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은 상전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전압이 걸려 있는 거를 뭐 다른데 사람이 다거나, 사람이 다면 어떻게 되세요? 사람도 대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상전압이 사람하고 닿으면은 폐해로가 되면서 사람이 감전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압 찾은 거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제가 N상도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N상하고 접지선하고 얘를 합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면 미세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안전하게 절연장갑을 끼고 합선을 시키는 거예요. 합선을 시키면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류값도 흐르거든요. 전류값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30mA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합선시키면 30mA 이상의 전류가 흘러요. 합선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차단기가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차단기가 소변기 차단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변기 이 센서가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분전함이 되게 멀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이 선을 무슨 선인지 알게 되면은 여기서 차단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하는데 시간도 절약이 되겠죠. 이 전기 실무가 현장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전기, 그리고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을 인정받아서 고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런 원리라든지 아니면 설비,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미리 지식을 파악한 다음에 만지게 되면은 그래도 안전사고의 예방이 될 수 있거든요.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기뿐만이 아니라 용접도 그렇고 자격증을 소지한 다음에 공구나 아니면 설비를 만지셔야지 아무래도 사고가 예방이 되고, 그리고 나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들을 숙지하셨으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테스터기, 저희 거는 이제 히오키 거고요. 이게 지금 저렴하고 작동도 잘 돼서 저는 좀 이거를 선호해요. 예, 켰죠? 이거는 뭐 한다 그랬지?
그게 상이 있는 곳에 이제 찾는 겁니다. 그치. 상이 걸려있는, 하트상이 걸려있는 핫상, 그거를 찾는 거야. 전압이 걸려있는 걸 찾는 거지. 네. 그러니까 비접촉식 검진기야. 아, 네. 그러니까는 이 피복이 있으니까는 접촉을 안 하잖아. 아, 네. 근데 이 테스터기는 어때? 접촉을 하지. 네. 접촉을 했을 때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가닥이 들어왔니? 세 가닥이었어요. 근데 세 가닥이 아니라 몇 가닥이야 지금? 6가닥이었어요. 여섯 가닥. 여섯 가닥이 왜 왔지? 그건 잘 모르겠지.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한 가닥이 여기에 왔다가 여기 같이 접점을 붙여줬지. 네. 다시 나가는 거야. 나가면은 옆에 있는 소변기로 가는 거야. 네. 이것만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네. 소변기가 여러 개잖아. 그러면 여기 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녹색은 이제 보통 녹색은 접지라고 했잖아. 네. 근데 우리가 흰색, 빨간색, 녹색을 상관하지 말고 다 흰색이라고만 생각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상을 찾을 때 못 찾잖아. 네. 검진기로 찾을 수 있지. 네. 근데 찾을 수도 있지. 근데 피복을 다 벗겨야 되잖아. 네. 귀찮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진기로 찾는 거야. 지금 안 들어오지. 네. 그 빨간 선 들어오지. 네. 그러면 얘는 무슨 선이냐면 무슨 선이라고 했지? 하트상. 상이 걸려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색깔이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지. 다 네.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럼 얘가 상이 걸려 있지. 네. 이거 상 걸려 있지. 네. 와 이거 진짜 제대로 이거 테이프를 제대로 안 붙였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를 찾아야 되냐면 상 걸려 있는 건 건드리면 안 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합선을 시켜가지고 차단기를 내릴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 상이 걸려 있는 걸 아무데나 대면은 합선 때문에 되게 위험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중성선을 찾는 거야. 중성선. 네. 지금 내가 뭐라 했어? 세 개가 다 흰선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네. 근데 이제 흰선인데 우리가 접지를 찾아야 돼. 근데 접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 네. 어떻게 찾느냐? 일단 상은 찾았어. 네. 상은 찾았으니까 이 가운데 선은 접지도 아니고 중성선도 아니야. 우리가 이제 접지를 먼저 찾아보는 거야. 근데 접지를 먼저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접지하고 자 봐라. 접지가 뭐니? 땅에서 박혀 있어 가지고 그게 누전이 되면은 그 접지로 해서 그 전류가 인체에 사고 나지 말고 네. 접지로 흘러내려가라는 거야. 네. 그럼 접지도 땅에 묻혀져 있지. 네. 그리고 이런 기계는 어디에 또 다 있어? 땅에 그렇지, 땅에 다 있는 거야. 지표면에 다 있는 거야. 얘도 지표면에 다 있고 얘도 지표면에 다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하고 볼테이지를 측정하면 몇 볼트가 나올 것 같아? 0V가 나와요. 그치, 0볼트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접지를 찾는 거야. 근데 중성선은 안 그래. 네. 중성선은 어디에 묶여 있다고 그랬지? RST 중간에. RST가 합쳐져 가지고 그게 중성선이 된다고 했지. 네. 그 중성선은 어느 정도 상이 미세하게 나와. 네. 전압이 나와. 네. 그래서 그 선을 찾는 거야. 지금 색깔이 다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래된 데 가면은 네. 선을 막 녹색도 구별 안 지은 데들이 많아. 네. 그리고 접지가 없는 곳들도 많아.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제 저기를 찾는 거야. 무슨 상을 찾는다 그랬어? 접지를 찾는다 네, 그랬지. 접지. 접지를 찾으려면 얘를 빼줘. 네. 피복을 벗겨줘. 피복 벗겼지? 네. 그러면 이제 테스터기로 직류는 이렇게 돼 있지. 네. 점점점점 그리고 직선 그리고 교류는 이렇게 지금 웨이브 돼 있지. 이게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재볼게. 중성선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 기계에다가 대는 것도 접지라고 했지. 네. 왜냐하면 이 기계가 건물에 묻혀 있잖아. 네. 그래서 이 건물도 지구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볼테이지가 나온다고. 근데 접지는 어때? 얘도 얘는 땅속에 박혀 있잖아. 네. 접지가.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 얘도 어때? 이 글라운드지. 네. 땅에 박혀 있잖아. 네. 이렇게 쇠가 땅에 박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다 하얀색이야. 네. 그러면 이제 색깔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야. 얘는 쉽게 이걸로 그냥 피복 안 벗겨도 그거 뭐야? 비접촉식 검진기로 상을 찾았지. 위험한 거 찾았지. 다 하얀 색깔이야. 그리고 테스터기로 접지 찾았지. 중성선 찾았지. 이제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차단기가 되게 많잖아. 분전함에 가면. 네. 그 분전함의 차단기가 얘가 어떤 건지 몰라. 네. 그러면은 현장에 와가지고 걔를 떨어뜨려야 돼.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네. 이 상으로 여기다가 막 대면 위험하겠지. 전압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중성선에 미세한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류도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로 접지를 합선시켜 가지고 차단기를 떨어뜨릴 거야. 그렇게 해서 차단기가 진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할 거야. 네. 알았지? 이제 상을 찾았고 그 다음에 뭘 찾았어? 접지 찾았. 접지 찾았지. 같은 색깔인데 찾은 거야. 네. 어떻게 찾는지 이제 이해했지? 네. 이 기계에다가 대는 거지, 테스터기로. 그래서 전압 체크하고 그리고 중성선도 체크했지. 네. 자, 이제 합선을 시킬 거야. 합선을 시킬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절연장갑 끼고 이제 합선을 시키는 거야. 자, 여기서 합선 시켜가지고 옆에 있는 소변기에 센서가 전압이 안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전압이 들어왔는데 다시 전압이 나가는 거야. 어디로 나가느냐? 그 옆에 있는 소변기로 전압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차단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분전함 가서 지금 확인해 볼 거야. 자, 요거를 이제 합선시킨 걸 떨어뜨리고 EPS실 가가지고 분전함을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차단기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찾을 수 있는 거야. 떨어진 차단기. 그렇지. 자, 그러면 분전함 열고, 자, 이름이 지금은 다 써져 있으니까 구별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름 명찰이 없다고 하면 이 많은 차단기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차단기를 찾는 거야. 지금 봐봐, 떨어진 게 화장실 전원이라고 써져 있지. 우리가 찾은 거야.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찾겠니?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분전함까지 가기 힘들잖아. 왔다 갔다 하기. 그 현장에서 끌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전기를 합선시켜서. 상을 합선시키지 말고 N상을, 여기에 있는 N상을 어디다가 합선시켜? 접지에다가.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거야. 작은 전압이, 여기는 30mA에서도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그랬지? 그 정도 이상은 나오니까 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야. 제어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현장 가가지고 마무리 작업하자. 야, 이제 조립하자. 정리해. 예, 센서는 교체했고요. 이제 마감 처리. 뚜껑 닫고. 자, 이제 잠깐만. 그 너무 어거지로 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봐봐. 이 벽은 민다고 해서 밀리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밀리지. 얘는. 그러면은 빼봐. 뺀 다음에 얘를 항상 머리 써야 돼. 얘를 조금 당겨줘. 이걸 당겨줘, 네 쪽으로. 살짝 둬봐. 그렇지. 그렇게 넣으면 들어가잖아. 야,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하면 이 사기가 깨질 수 있잖아. 얘를 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소변기를 당기면서 집어넣으면 편하잖아. 정리해라. 그거 테스터기 꼬아서 놓고. 항상 계측기나 공구나 관리 잘해야 돼. 알았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